역사상 최초로 북미 간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외교관과 탈북민이 전하는 기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와 교계 관계자들은 북미 회담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독일 통일을 선례로 통일을 둘러싼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오는 25일 1,800여 해외 선교사와 국내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변화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한진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관여했던 이재춘 전 주 러시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중점적인 의제가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고수하는 북한의 입장차 때문에 결과 도출이 쉽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떤 접점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걸로 봉합을 하면은 그건 사실 회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핵이 없어져야가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걸 해도 필요가 없어요. 이 전 대사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상호 불가침을 명시한 남북 기본합의서나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지키지 않은 전례를 볼 때 선언에 앞서 실질적인 평화가 담보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선언적인 의미 있겠지만은 그걸 했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우선 그 핵을 폐기하는 데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이 폐기가 끝난 데는 뭐예요? 검증하고 사찰하고 확인하는 거죠. 탈북민 교회에서 목회하는 송혜연 목사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성도들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은한테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를 조금 내놔라. 아니면 북한의 감옥 문화를 개선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너도 살 수 있지 않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두 정상이 내놓을 회담 결과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계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싱가포르 현지를 향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계도 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기동연구원 느헤미야 김동춘 교수는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된 만큼 잘 진행돼 한반도에 속히 평화가 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좀 서로 간에 목적하는 바 이런 것에 대한 밀고 당기는 일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일어나면서 어렵게 성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그 진전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연합단체들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길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염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가장 우선적이고 남북 7,500만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의 북미 대화를 거론하면서 북미 정상의 단계적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첫 번째 회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도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을 둘러싼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베르너 크레첼 목사는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 목회하며 통일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크레첼 목사는 통일 당시 독일 교회가 원탁회의를 주도하는 등 통일에 앞장섰다며 당시 독일 교회는 동서독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국민을 다독이며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첼 목사는 한국교회도 독일 교회와 같이 통일의 길을 주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상대적 약자인 북한 주민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엔 1,800여 명의 해외 선교사와 국내 목회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합동총회 첫 선교사 파송 11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미래 선교 동반자로 세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브릿지, 열방의 브릿지, 다음 세대의 브릿지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강의와 사례 발표, 전략회의 등의 순서를 통해 선교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과 지역별 선교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 동력을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와 선교 비전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는 국내 최대 규모 선교기관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98개국에 2,5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뒤흔들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록펠러대 마크 스토클 교수와 스위스 바젤대 데이비드 세일러 교수는 인류 진화학 학술 전문지인 저널 오브 휴먼 에볼루션에 진화론의 맹점을 건드리는 논문을 기재했습니다. 스토클 교수는 생물 10만 종의 DNA 바코드를 분석한 결과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의 90%가 10만에서 20만 년 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200만에서 300만 년 전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했고 다른 생물종은 그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오레곤의 한 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행사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레곤의 한 기업은 홀리로사 교회가 행사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측에 23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홀리로사 교회는 엠브리지 이벤트 센터로부터 성소수자 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도덕적 사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과점 주인 필립스는 USA 투데이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기쁨을 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사건은 2012년 7월 동성애 게이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며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시관을 한국문화원 인근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에 설치했던 영토 주권 전시관을 신주쿠구 번화가인 요수야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00제곱미터 넓이인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를 제외한 미국 모든 주에서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스다코다주는 자살률이 58%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몬태나주는 연간 10만 명 중 약 30명이 자살해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워싱턴 DC는 10만 명 중 약 7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45세에서 64세 사이 연령 구간에서 자살률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또 2016년엔 전체 자살자 수가 4만 5천 명에 달해 치매와 약품 남용과 더불어 자살이 미국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집계됐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질서위원회 김희선 장로가 김노아 씨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장로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노아 씨가 제시한 신학교 졸업장은 김노아 씨가 스스로 주장한 목사고시 합격연도보다 4년이 빠르다며 허위 학력은 물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성직자임을 사칭하고 대표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실행위에서 선출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직무대행 선출 무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제32회 총회 실행부 위원 5명은 이철 목사가 지무하는 강릉 중앙감리교회가 타지방으로 교회를 이전하고도 지방회 소속을 바꾸지 않았다며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이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행정 조정 기간이 2개월이 걸리는 만큼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장 파면과 정관 복구를 거부하는 등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동문 천여 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에 재단이사 전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송,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 의뢰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사회엔 총장 해임과 정관 원상복구 이후 명예롭게 사퇴하는 길을 찾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 과테말라 화산 폭발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난 3일과 4일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의 폭발로 사망자 60여 명, 부상자 300명, 이재민 3천여 명이 발생했다며 계속해서 분출되는 화산재와 용암으로 구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긴급구호를 위해 모아진 후원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